자, 구성학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력 기준이죠. 오늘이 그 개묘년. 물론 음력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실제 기운상으로 따지려면 입추는 지나야 되죠, 그렇죠? 개묘년. 근데 올해가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신축년하고 조금 다른 게 사실은 신축년은 마지막 달까지가 그 신축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축 운동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겨울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면 겨울까지도 꽉 채워서 그렇게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민년은 거의 이제 가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민년에 이제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신해월 그렇죠? 신해월 정도부터는 이제 해묘미 기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물론 뭐 매년 겨울들이 계절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달만 또 지나면 봄이 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으로도 보면 그 동안은 연구성이 이렇게 이제 변하고 바뀌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그러니까 개묘년은 아직 이제 뭐 실제로 음력은 안 됐습니다만 개묘년은 연구성이 사가 되죠, 그렇죠? 사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본래 구성학이 구성이 있고 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지지 개념을 그죠? 이게 좀 거기다 대입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가 궁과 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또 이렇게 이 구성도 상위 개념이 조금 더 있어요. 구성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오. 계속 언제부턴가 어려워하시는데, 쓰는 거는 그냥 구성하고 구국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성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주로 우리가 예언가도 아니고, 무슨 지금 살고 있는 일,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바쁜데, 세계 문제, 우리나라 문제. 물론 그런 외국자인데, 일단은, 그러기가 어려운데, 이 삼원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지금이 이제, 연구성이 올해가 이제 4인데, 이게,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묘년이면 임술 개묘면 이게 40번째 간지거든요. 40번째. 그러면 갑진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아니다. 그건 저기네. 가보순. 가보순 10개씩 끊어지잖아요. 천간이 10개씩이니까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그렇죠? 그래서 가보순에 걸리는 네 번째니까 가보순 지나면 갑진순, 그다음에 갑인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그 에너지 기운을 같이 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보가 1954년부터 개묘가 1963년까지인데 이때 딱 들어가는 게 그 전쟁 끝나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딱 들어가요. 63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보라고 하는 갑이 뭔가 식상으로 막 펼치는 거잖아요. 갑 기준으로 보면 갑이 어쨌든 첫 스타트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는데
갑자가 끊고 갑술이 끊고 갑신이 끊고 갑오가 끊고 갑진이 끊고 갑인이 끊고 이런 의미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계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60이고 갑자를 보면 계까지 해서 60이잖아요. 근데 이 60이 이렇게 또 세 번이 돌아갑니다. 60년이. 네. 그럼 이거를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하원갑자의 60년 중에 40번째 계묘년이 되는 거예요. 계묘년이. 근데 이거를 구성 숫자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202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가 상당히 물론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계묘년 기준으로 양력이니까 계묘년 기준으로 내년이 그 갑진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순이 갑순 순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구성으로 보면 이게 그 지금 현재 연구성의 그 상위 개념으로 있는 그 운이 8운에서 9운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8운에서 9운으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는 24년부터. 그래서 한 운이 20년씩이 간다 그래요. 20년씩. 그래서 이렇게 연구성도 돌아가듯이 이렇게 20년 단위에 그러니까 그 전에 20년은 7운이 작용했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7이나 8이 작용하는, 또 9가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운의 흐름이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거는 8은 보통 그 이제 어떤 변화, 변혁, 변동, 그렇죠? 이런 게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뭔가 세대와 세대를 그 변화시키는, 이어가는 격변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새로 보니까 무슨 어디 방송을 보니까 MZ 세대를 지나서 XYZ 뭐 이런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부터 지나가지고 지금은 또 뭐 알파 세대라 그러더라고 또 알파 세대. 2010년대생 이후를 알파 세대라 그런대요. 지금 초등학교 막 이제 고학년 뭐 이렇게 입학하고 막 요런 세대. 근데 그때가 딱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세대인 거지. 모바일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도 겪었고 학교도 갔는데 막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비대면 수업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알파 오메가까지 끝나고 이게 뭐 또 다른 그 가외의 어떤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이런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8운의 마지막이에요. 8운. 8운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8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뭐 보수, 변화 그러면서도 부동산, 세대와 세대의 변화, 변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하는 그런 건데 이게 24년부터는 허원갑자가 되면서 구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수가 되면서 이 구는 이제 그 이게 불이잖아요, 그렇죠? 불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를 배웠던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화려함, 드러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이게 또 불이 확 살아서 이렇게 그 화려하게 빛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불이 타고 나면 이렇게 빛나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정신의 문명, 공부, 학문, 그러니까 일도 정신일 수가 있는데 일은 약간 그 중의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생산, 생식, 어떤 이런 직접적인 물질에 연관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화로 드러나는 거는 정신에 대한 어떤 가치, 추구, 문화도 되는 거죠. 문화, 문명, 이런 것들. 아니면 인류의 자각, 의식의 게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구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문명의 세계가 정신 문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게요. 굉장히 그 동서양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거대한 이런 3년 동안에 이런 그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단 이게 뭐 그 위드 코로나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같이 가거나 일반적인 그냥 감기 독감 수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연착륙의 어떤 수순을 밟을 텐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겪었던 단절의 시간이나 상황이나 환경 또 많은 부분들의 강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삶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자각들이 분명히 그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그게 시작이 됐고 그럼 그게 이제 구의 수하고 흐름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렇죠? 맞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향이나 흐름, 트렌드를 형성할 거다. 이게 이제 삼원구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원, 중원, 하원이면서 구운. 그래서 지금은 8의 마지막 기간이 올해까지고.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내년이 갑진년으로 새로운 순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의 숫자도 9의 시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9에 적합하고 맞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9니까 당연히 지금 이어가고 있는 기조의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IT라든지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난 밝은 문명 이런 것도 되는데 뭔가 음지에 가려져 있거나 덜 조명됐거나 덜 부각됐던 이러한 공부들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이드로 제껴두고 이렇게 좀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뒤로 밀려났던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물론 방편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어떤 삶을 위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이런 공부 일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철학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치 추구적이고 이런 게 이제 동서양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눠지는데 180년을 이렇게 이제 20으로 나누면 왜냐하면 구성이니까 20으로 나누면 그렇죠? 29, 18 해가지고 9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끊어져서 이거를 하나의 운수라고 한다, 운수. 운수라고 하면서 중궁의 표현을 한다. 지금 이제 이민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상원갑자의 출발점은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원전 2697년 시작된 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갑자 뭐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갑자, 주평이, 정묘 한 3,000년이 넘은 거죠. 3,000년에다 지금 2,000년이니까 한 5,000년은 된 거죠, 그렇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갑자의 그런 기원인데 이 오성연주라고 해서 수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그 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때 이때 뭐 보면은 뭐 구천현녀라고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때 이제 황제 헌원 한테 이렇게 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려줬다 해서 그 가불병정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민년에서 개묘년으로 넘어가면 최초의 시작을 그럼 언제부터 했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서부터
땡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따져보면 진짜 그럴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갑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갑자가. 갑은 지금 현재의 입춘에서 이렇게 세수가 바뀌는, 그러니까 세수는 그 동지세수설하고 입춘세수설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동지세수설은 아주 극소수 5% 미만에 쓰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상적으로 영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입춘세수설을 거의 많이 쓰시는데 동지세수설도 우리 흔히 아는 일양이 희생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명의 발달이나 또 위도에 따라서 중국도 보면 중국도 예전에는 따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흔히 그 남방 식물이나 남방 동물들이 거기서 생존하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위도가 내려워지면서 차가워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농사를 짓는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 거죠. 지금 북반구, 남반구가 다 이렇게 다르듯이 그런데 본래는 이게 갑으로 똑같이 가려면 갑술이 돼요. 갑술. 올해는 사갑술. 갑술이 나오거든요. 갑술이 4개가 되려면 똑같이 갑이 같으려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갑술에서 이게 이제 뭐 영조대왕 사주라고도 하고 논계 사주라고도 하고 많이 그 세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사갑술이고 사갑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입춘세수설 개념으로 하면 이게 사갑자가 안 나오는데 동지세수설 개념으로 하면 사갑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동지가 12월 22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0월을 가지고 10월을 1년의 시작으로 보기도 했고 이게 한나라 시대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를 1년으로 하느냐. 지금도 태양력으로는 1월 1일 뭐 이렇게 쭉 나가지만 아랍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뭐 4월을 1월로 한다든지 10월을 1월로 한다든지 아직까지도 그 축제의 풍습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자연을 가까이 하는 농경이라든지 아니 유목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그 중요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동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서 1년의 시작을 언제로 삼을 거냐. 했는데 이제 이런 그 간지 체계를 쓰는 동양에서는 요때 했다라는 거예요. 요때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복잡하고 최근의 구조를 따지면 이게 이제 상원갑자가 1964년 1964년에서부터 6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6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냐면 1923년까지. 1923년까지. 그리고 중원갑자가 24년에서 83년, 지금 하원갑자가 84년에서 43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20으로 나눴으니까 요게 이제 요 상원갑자 요게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3원 구운수가 3원 이렇게 그 상원, 중원, 하원, 3원, 구운 9가지 운이라고 봐서 요렇게 돼서 1, 2, 3, 4, 5, 6, 7, 8운수 지금 8운수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이 되는 거죠. 8운수. 그래서 올해까지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9운수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부동산으로 한몫 보던 시기는 좀 지났다라는 얘기를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8운에는 부동산이 각광받고 이렇게 지배하는 재테크의 어떤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되는 그런 게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나 지금 뭐 K컬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가지고 결국 구운수에도 크게 잘 드러낼 거다. 그래서 이렇게 3원 구운을 가지고 세계의
지역도, 그러니까 지역은 이게 이제 그 12분야설로 따지면 하늘에 있는 이 위경도를 나눠 가지고 지지에서 땅에서 반응하는 지역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눴는데 그게 중국의 낙양 중심입니다. 낙양. 옛날 수도 있잖아요. 낙양 중심으로 해서 방위나 지역을 나눴어요. 지역을 나눴고 그 지역을 가지고 세계를 배당하기로 합니다. 세계 배당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인방에 속하기 때문에 간궁이고 축인방에는 정의방에서도 그 팔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채는 간궁이 되는 거고 용은 팔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팔의 숫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일본은 진궁이 되는 거고 일본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중국에 이렇게 간궁에서부터 일본 이쪽이 동남아시아 손궁 쪽이 그리고 이쪽이 뭐 호주나 이런 그 오세아니아 쪽이죠. 저 더 밑에 쪽 남쪽 이렇게 보는 거고 이쪽이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그렇죠? 그런 쪽 방향이 되는 거고 서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곤궁이 되겠고 여기는 이궁이 되겠고 손궁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그 태궁이 되는데 태궁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그렇죠? 이런 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그 건방이 되겠죠? 건방이 유럽 쪽. 그래서 숫자들은 그래도 그대로 이 궁이 채의 모습이 되는 거고 용이 이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돼서 이 삼원구운반하고 그러니까 삼원구운반을 이를테면 지금 아직까지 이제 8이니까 그렇죠? 8로 보면 8, 9,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삼원구운반에는 지진은 없으니까 그렇죠? 지진 없으니까 삼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건 안 생기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뭐 암이라든지 오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항이나 이렇게 암에 대한 이런 게 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연반 그러니까 일시반 1월반, 연월반 이렇게 연월일시반을 가지고 따졌듯이 삼원구반을 놓고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묘년 같은 경우 그렇죠? 연구성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가 되면 4가 되고 이렇게 5, 6, 7, 8, 9, 1 아니다. 4, 5, 6, 7 여기가 8이 되죠? 8, 9, 1, 2, 3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팔운의 삼원구운반이 되는 거고 구운반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개묘년이 연구성이 4가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놓고 이제 오한파를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한파를 붙이면 여기 6에 파가 걸리고 여기에 암이 걸리고 그렇죠? 암이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이런 경우는 단반에서는 대충이 안 생기는데 복합반이 되니까 삼원구운반하고 연반을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 대충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대충이 생기고 당연히 올해는 묘년이니까 해묘미로 삼합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놓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세계 정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여기를 러시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북쪽으로도 봐요. 북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봐서 자, 기본적으로 그냥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나라가 8이잖아요. 그렇죠? 8이고 우리나라의 국운을 만약 개묘년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삼고의 시대에 그 물가의 경제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형편이 편안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채를 보면
2하고